한국어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의 왕도 65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 획에 해당하는 부수 하나를 살펴보고 넘어갈 건데요. 저녁 석에 해당하는 부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저녁이라는 의미의 석자 부수인데요. 석부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한자를 보면 자기 자신의 부수인 석자, 저녁이라는 의미라고 그랬죠. 많다라는 의미의 다, 바깥이라는 의미의 외, 밤이라는 의미의 야, 꿈이라는 의미의 몽자가 되겠습니다. 저녁을 나타내는 석자를 보면 삐침을 해주고 그 다음에 기역자 비슷한 상태의 삐침, 그 다음에 점을 하나 찍으면 저녁이라는 의미의 석자가 되겠습니다. 해서 저녁 석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해서 3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석식이라고 하면 저녁 식사를 얘기합니다. 석반 또는 석찬이라는 의미로 쓰고 있고요. 다 같은 말입니다. 석양이라고 하는 것은 해가 질 때 지는 해를 얘기합니다. 근데 석양이라는 말에는 현대 한국어에서는 노을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원래 석양은 지는 해를 얘기하는 거지만 저녁 노을을 석양이라는 말 안에 현대는 포함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조석이라고 하는 것은 아침 저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 조석이라는 의미는 곧 닥칠 일, 머지않은 미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런 의미는 현대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석 그러면 글자 그대로 아침 저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조석으로 날이 선선하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게 되죠. 한국이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이 조석이라는 의미가 상당히 많이 쓰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석점호라고 하는 것은 하루의 일을 마무리하면서 인원을 점검하는 일을 뜻합니다. 그래서 군대라든지 또는 교도소 뭐 이런데 그래서 이제 주로 강제로 집합되어 있는 장소에서 인원 점검을 위해서 하는 것을 일석점호라고 얘기를 한다. 저녁 때 하는 거죠, 당연히. 만약에 아침에 점호를 하게 되면 일조점호가 되겠죠. 석회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 일을 마치고 저녁 때 그날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결과를 체크하는 그런 미팅을 얘기합니다. 이제 석회는 주로 개발팀이라든지 또는 영업팀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주로 많이 하게 되겠죠. 추석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의 전통 명절 중에서 가장 큰 명절입니다. 가장 큰 명절인데 이날 추석은 음력으로 8월 15일 즉 8월 보름날을 얘기하는데 8월 보름날의 달의 크기가 물론 이게 물리적인 크기는 아니죠. 사람이 눈으로 인식하는 크기가 12달 중에 가장 큰
날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전통적으로 지금은 이제 뭐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워낙 그 공해를 많이 내뿜는 바람에 뭐 한국의 하늘이 완전히 먹구름이 되다시피 했지만, 전통적으로 한국의 가을 하늘은 대단히 맑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히 달을 보기가 좋은 기후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석빔, 그러면요, 빔이란 뜻이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새로 산 옷이나 신발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앞에 설빔, 그러면은 추석 대신에 설을 붙이면 설날을 지내기 위해서 옷이나 신발을 다시 산 것을 얘기하는 거죠. 추석 차례라고 하는 것은 추석날 지내는 차례를 얘기합니다. 차례와 제사의 차이는, 차례는 명절날 아침에 드리는 거고요. 제사는 돌아가신 날 새벽, 이제 지금 같으면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사를 지내지만, 원래는 12시에서 2시 사이에 보통 제사를 지냈죠. 차례나 제사는 돌아가신 조상을 나를 중심으로 해서 아버지가 1대죠. 그래서 2대인 할아버지, 3대인 증조할아버지, 그리고 4대인 고조할아버지까지를 제사나 차례로 모시고요. 5대부터는 시제라고 해서 한꺼번에 드립니다. 사당에서. 네, 그런 이제 그 전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조변석계라고 하는 것은 조가 아침이고 석이 저녁이죠. 아침에 변경한 법률을 저녁 때 개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멋대로 왔다 갔다 한다, 변덕스럽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석간이라고 하는 것은 저녁 때 발행하는 신문을 얘기합니다. 원래 그전에는 조선일보만 조간이었고 그 나머지는 다 석간이었어요. 지금은 석간이 거의 없죠. 두 번째 한자는 열자가 되겠는데요. 열이 나다 할 때 그 열자입니다. 뜨겁다 라는 의미의 열자가 되겠습니다. 토자, 옆에 여덟 팔자 비슷한 상태죠. 를 하고 다시 흑토자를 하나를 더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한자예요. 아홉 구자 비슷하게 써지는 게 이제 여기서 삐쳐 올리고 점을 찍고, 그 다음에 물수 네 개, 점을 4개 찍으면 열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넷, 열다섯에서 총 15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열나다, 덥다, 그럴 때의 그 열자가 되겠습니다. 열자를 한 번 더 써보고 열자가 들어가는 단어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나다, 그러면 체온에서 보통 우리 체온이 36.5도를 나타내죠. 한 37도 이상, 특히 이제 37.5도 이상 이렇게 되면 심각한 상태의 열이 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겠고요. 열이 나는 것이 이제 이렇게 병적으로 나는 열이 이제 기본이지만, 흥분했을 때도 열이 나거든요. 그래서 열내다 그러면은 흥분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그 흥분하는 것이 화가 나서 흥분하는 경우가, 특히 그 얼굴이 뜨거워지면서 시뻘개지죠, 얼굴이. 그래서
엄청나게 화가 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발열, 발열이라고도 발음을 합니다. 예, 발열은 병적으로 열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이 높은 열이 이제 나는 거죠. 해열이라고 하는 것은 열이 난 것을 진정시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해열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건강과 관련된 열을 낮추는 것에 주로 씁니다. 원래 이 발열이라는 말은 병적으로 열이 높아지는 것도 발열이라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 장작불로 몸을 덮이다 할 때에도 그게 발열이라는 의미를 내거든요. 예를 들어서 히터로 열을 내다 이때도 발열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해열이라는 말은 병적으로 열이 높은 것을 낮춰서 정상 체온으로 유지하는 것을 얘기한다. 열망하다, 아주 대단히 희망하다 라는 뜻입니다. 고대하다 라는 말하고 같이 쓴다. 열심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정성을 다해서 무슨 일인가에 집중하다 라는 뜻입니다. 열정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일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여기에 혼신의 힘을 다한다는 것은 그냥 힘을 다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열의를 가지고 즉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일에 임하는 것을 열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열중하다 라고 하는 것은 요 열심과 열중은 거의 같은 말이에요. 열심은 글자 그대로 게으름을 안 피고 성실하게 하는 것을 열심이라고 하는데 열중은 신경을 써서 집중해서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열기라고 하는 것은 원래 여기서 발열해서 나는 열을 여기서 열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열기는 심리적인 부분까지 확대돼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분위기도 열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운동장에서 우리 선수들을 잘하라고 격려하는 응원이 열기가 뜨겁다 이런 말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결하다 또는 장렬하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자결하다라고 하면 해가 이글이글 하면서 살갗을 다 태워버릴 만큼 쏟아지다 그런 뜻입니다. 이열치열이라고 하는 것은 열은 열로서 이 이자가 로서라는 뜻입니다. 열은 열로서 치료한다 라는 뜻이에요. 열을 치료할 때 열로서 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서도 보면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런 얘기가 있죠. 이것도 일종의 이열치열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그 범위를 제한하는 데 반해서 이열치열이라고 하는 것은 방법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불이 났어요. 근데 산불이 상대적으로 바람 부는 날 산불이 났어요. 이랬을 경우에는 그냥 산불은 어떤 곡괭이나 이런 거로 이제
그 파헤치거나 또는 물을 뿌리거나 해서 진화를 할 수 있는데, 바람이 부는 산불은 그렇게 해서 진화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을 벌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서 지금 불이 났습니다. 바람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불어요. 그러면은 원래 불은 여기서 끄는 거죠. 빨간색으로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꺼야 되는데 여기서 끄는 게 아니고 이거만큼 해서 나무를 다 베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더 이상 이쪽으로 이제 불이 넘치질 못하죠. 또는 이 나무를 베는 행위를 불을 놔서 그 나무를 베는 행위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불 때 이쪽에 안전지대를 막을 놓고 이쪽 부분은 일부러 불을 태워버리죠. 그러면은 불이 더 이상 이쪽으로는 번지지 못하죠. 이렇게는 번지지 못하는 상황이 되죠. 이런 것들이 다 이열치열의 한 설명 요소로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한자는 존자가 되겠는데요. 있다 라는 뜻입니다. 있다라고 하는 것은 횡으로 하나를 긋고 삐치고 수직으로 하나를 긋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쓰는 글자가 이제 아들이라는 의미의 자자거든요. 아들 자자를 이렇게 써주면 있다라는 의미의 존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에서 총 6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서 총 6획에 해당하는 한자. 존재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존재가 꼭 물리적으로 있는 존재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추상적인 의미를 포함합니다. 이 존재라는 말에는. 근데 이 존립이라는 말은 존재하고 존립은 같은 말이죠. 그런데 존립은 상대적으로 보다 더 물리적입니다. 그러니까 추상적인 관념으로 존재하는 존재라는 말이 쓰인다고 하면, 추상적인 관념을 포함해서 존재라는 말을 쓰인다고 하면, 존립이라는 말은 보다 더 물리적으로 현존하는 의미에 더 강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부존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부재하고 같은 말이에요. 여기서 부존, 밑에 있는 부존은 정반대입니다.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뭐 예를 들어서 땅속이라든지 이런 데 있는 거예요. 그것을 부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자가 다르죠. 이거는 아니다라는 부자고, 밑에는 저장하다라는 의미의 부자예요. 그래서 실제 지하자원이 많다 이럴 땐 부존자원이 많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다.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존재하게 유지한다 라는 뜻입니다. 보전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보존은 존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보전은 원상태를 유지하면서 보존하는 것을 뜻합니다. 의존하다 라고 하는 것은 남한테 기대다 라는 뜻입니다. 의지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의지하다는 상대적으로 심리적으로 기대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의존하다는 상대적으로 물리적으로,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거라든지 이런 데에서 기대는 것에 더 큰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존재하는 또는 현재 시행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생존하다 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 라는 뜻입니다. 존속하다 라고 하는 것은 살아서 계속 유지되고 있다 라는 뜻이고요. 실존주의라고 하는 것은 관념적 합리주의 이론 또는 객관적 실증주의 이론에 반발해서 발생된 것으로 인간의 주체적 존재성, 인간 개인의 주체적 존재성을 중시하는 철학 사조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역시 한 개의 부수와 세 개의 한자 그리고 각 한자에 대한 10개씩의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 단어들에서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이제 한글 문해력 향상에 그리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실 때에 한국어의 조성 원리 그리고 한국어의 발생 원인 또 용법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시는 데 크게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